제발, 제발 용서해줘. 규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용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2년 동안 날 속인 걸 용서하라고. 규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식아.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식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에는 차갑기 그지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대식이야. 대식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42년 동안 바보로 만든 그 김대식. 대식아, 내 말을 들어봐.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들어봐.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뭘 더 들어봐. 대식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봤어. 대식이 편지를 규태에게 던졌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규태가 그 편지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대식이 규태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알려줬어. 누가? 그게 중요해? 대식이 규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날 속였다는 거야. 속인 게 아니야. 규태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대식도 소리쳤습니다. 대운빌딩이 내 거라는 걸 왜 숨겼어? 그건 뭐야?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42년 우정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대식이 웃었습니다. 그걸로 다 해결돼? 그럼 어떻게 해? 규태가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용서.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왜 늦었어? 무철이도 알거든. 대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철이가 알아? 알아.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권 일도. 규태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대식이 규태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허술해. 대식아. 최규태. 대식이 규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끝? 규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42년 우정. 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안 돼. 규태가 대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대식이 규태를 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배신한 게 아니야.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대식도 소리쳤습니다. 이중계약서는 뭐고? 그건. 규태가 말을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대식이 다그쳤습니다. 왜 대운빌딩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건 무철이를 도우려고. 도우려고?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무철이 빚 때문에 빼앗기는 걸 막으려고. 맞아.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거짓말. 대식이 규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그 건물로 돈벌이 했잖아. 돈벌이? 월세 받고 관리비 받고. 대식이 규태의 잘못을 나열했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식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무철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도 그랬지? 그때는 뭐? 진짜 죽은 줄 알았어. 규태가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어서 친구 재산을 가로챈 거야? 대식이 따졌습니다. 가로챈 게 아니야. 규태가 반박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거야. 보관? 대식이 웃었습니다. 그럼 무철이가 살아 돌아왔을 때 왜 안 돌려줬어? 그건. 규태가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해봐.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왜 계속 숨겼어? 무서웠어. 규태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무철이가 화낼까봐. 규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정이 깨질까봐. 우정?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깨진 거 아니야? 깨진 게 아니야. 규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철이를 사랑한다고. 대식이 규태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친구라고? 그래.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무철이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런 친구를 속였어?
대식이 되물었습니다.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규태 대식이 규태를 차갑게 봤습니다. 너 정말 비겁해. 비겁? 그래, 비겁해.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계속 숨겼잖아. 나도.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괴로웠다고? 대식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 왜 안 말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규태가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두 사람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터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왜 늦었어?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천하고 삼총사 아니야? 삼총사? 대식이 웃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야? 우리가 맹세했잖아. 규태가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하기로. 맞아. 대식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깼어. 깬 게 아니야. 깼어. 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정을 깨트린 건 너야. 대식아. 됐어. 대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제발. 규태가 대식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노아. 대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나. 규태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대식이 규태를 발로 찼습니다. 으악. 규태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파요? 대식이 비꼬았습니다. 내가 42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규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식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대식이 규태를 내려다봤습니다. 42년을 미안하다는 말로 지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규태가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방법 없어. 대식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남남? 규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왜 없어? 우리는 친구야. 규태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42년 친구라고. 친구가 이렇게 해? 대식이 되물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속여? 속인 게 아니라고. 규태가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럼 뭐야? 대식이 화를 냈습니다. 숨긴 거야.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속인 것과 숨긴 것은 달라. 다르다고?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달라? 숨긴 건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 규태가 설명했습니다. 무철이를 지키려고. 지키려고? 대식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무철이 재산을 가로채서. 가로챈 게 아니야. 규태가 또 부인했습니다. 보관한 거라고. 보관? 대식이 웃었습니다. 보관하면서 월세는 왜 내가 받았어?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대식이 다그쳤습니다. 관리비도 월세도 다 내가 챙겼잖아. 그건 뭐야? 관리하느라 힘들었어. 규태가 변명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친구 재산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그 정도라고. 규태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규태 대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대식아. 42년 동안 널 믿었는데.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바보였어. 나도 괴로웠다고. 규태가 울먹였습니다. 매일매일 죄책감에. 죄책감?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죄책감 있으면 왜 계속 숨겼어? 말할 기회가. 기회? 대식이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기회는 많았어. 언제? 무철이가 기억을 잃었을 때도. 대식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말할 수 있었잖아. 그때는 뭐? 무철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규태가 변명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못한 거잖아.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해. 대식이 규태를 압박했습니다. 무서워서 숨겼다고. 그래. 규태가 힘없이 인정했습니다. 무서웠어. 그럼 이제 와서 친구 타령은 뭐야? 대식이 따졌습니다.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규태 대식이 규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안 돼. 규태가 뒤에서 대식을 불렀습니다. 가지마. 하지만 대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절규했습니다. 김대식. 대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 대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철이한테는.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철이한테는 말하지 마. 뭐라고? 대식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제발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무철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상처. 대식이 웃었습니다. 내가 상처 걱정을 해? 나도 무철이를 사랑해.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속여? 속인 게 아니라고. 규태가 또 부인했습니다. 그만.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런 변명 듣기 싫어. 변명이 아니야. 규태도 소리쳤습니다. 진심이야. 진심?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면 애초에 숨기지 말았어야지.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규태 대식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무철이한테 직접 말해. 내일까지? 규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대식이 협박했습니다. 대식아. 선택해. 대식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내가 말하든지. 규태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만 더. 하루도 못 기다려. 대식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일까지. 제발. 됐어. 대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대식이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대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끝이야? 대식이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 대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끝이야. 42년 우정도. 규태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42년 우정도. 대식이 확인 사살했습니다. 모든 게 끝이야. 규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대식아. 안녕히 있어. 대식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최규태. 대식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규태만이 공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규태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식에게. 최규태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규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규태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잘 봤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규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태풍.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태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놀랐지? 장태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편지를. 규태가 깨달았습니다. 맞아.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냈어. 왜 그런 짓을. 재미있어서.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거. 규태가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아. 규태가 장태풍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태풍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화내지 마. 장태풍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시작? 규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시작이야? 복수. 장태풍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한무철에 대한 복수. 규태가 장태풍을 노려봤습니다. 무철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 장태풍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모든 걸 망쳤어. 뭘 망쳤는데? 내 인생. 장태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무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건 내 잘못이지. 규태가 반박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 장태풍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사업이야. 사업? 규태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람들 돈 빼먹은 게 사업이야? 어쨌든 장태풍이 말을 돌렸습니다. 한무철이 내 계획을 망쳤어.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거야? 아, 맞아.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하게. 규태가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궁금해. 장태풍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설마. 그리고 너. 장태풍이 규태를 가리켰습니다. 너도 도와줄 거야. 나.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 도와줄 수밖에 없어 장태풍이 확신했습니다. 왜? 피해자들.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다들 내 목을 조르고 있잖아. 규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박민수, 김영우. 장태풍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이윤정, 최성민. 그만. 규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30명은 더 있어. 장태풍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들 내 돈을 기다리고 있어. 돈이 없어.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어디서 구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장태풍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규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간단해.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한무철을 포기하면 돼. 무철이를? 규태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야? 등을 돌려 장태풍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무철에게. 그럴 수는 없어. 규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인데. 친구.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김대식은 어떻게 됐어?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해봐. 장태풍이 다그쳤습니다. 김대식도 널 버렸잖아. 그건 한무철도 마찬가지야. 장태풍이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널 버릴 거야. 규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배신자를 용서해? 배신자? 그게 내 정체야. 장태풍이 규태를 비웃었습니다. 42년간 친구들을 속인 배신자. 규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각해봐. 장태풍이 유혹했습니다. 나하고 손잡으면 모든 게 해결돼. 어떻게? 피해자들 돈도 돌려주고. 장태풍이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대신 뭘 하라고? 규태가 물었습니다. 한무철 곁에서 정보만 넘겨주면 돼.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정보? 일거수일투족. 장태풍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규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 장태풍이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 시간?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장태풍이 압박했습니다. 곧 경찰서에 고발할 거야. 규태가 떨었습니다. 고발? 집단 고발.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그럼 넌 감옥행이야. 감옥.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금옥이는 어떻게 해? 금옥? 장태풍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임신한 그 여자.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 규태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장태풍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만. 규태가 고개를 감쌌습니다. 선택해. 장태풍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한무철이냐, 금옥이냐? 규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와 가족 사이의 선택. 과연 규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공터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대식 내 집. 대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해숙이 거실에서 대식을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대식이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보. 해숙이 다시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규태. 대식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규태가 어떻게 됐는데? 해숙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끝났어. 대식이 고개를 떨었습니다. 우리 우정. 해숙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42년 우정이 끝났어. 대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해숙이 대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규태가.
대식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규태가 우리를 다 속였어. 속였다고? 대운빌딩.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규태 거였어.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무철이 걸 규태가 가로챘어.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이중계약서로. 이중계약서? 해숙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야? 무철이 이름으로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진짜는 규태 이름으로 해둔 거야. 해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낸 월세. 대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규태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어머. 해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친구.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짓을 해? 해숙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잖아. 아, 맞아.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사기야. 그럼 고발해야지.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신고?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규태가 감옥에 가. 당연히 가야지.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다녀. 해숙아. 대식이 해숙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42년 친구인데. 42년 친구라고? 해숙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42년 동안 당신을 바보로 만든 친구를. 대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해숙이 대식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너무 착해. 착하다고? 규태 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감사려고 해. 해숙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계속 당해. 하지만 뭐? 해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자라? 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해숙이 대식을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대식이 자책했습니다. 너무 믿었어. 믿는 게 잘못이야? 해숙이 반박했습니다. 친구를 믿는 게 나쁜 거야? 아니지만 나쁜 건 규태 씨야.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신한 규태 씨가 나빠. 대식이 해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아 왜? 고마워. 대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해숙이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보. 해숙이 진지해졌습니다. 뭐? 한 선생님 무철은 알아?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언제 알려줄 거야? 내일까지.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규태한테 말했어. 규태 씨가 직접? 안 하면 내가 할 거라고 했어.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을까? 대식이 불안해했습니다. 무철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충격받아도 알아야지. 해숙이 단호했습니다. 계속 속일 수는 없어. 그렇긴 하지만. 여보. 해숙이 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선생님도 당신처럼 착한 분이야. 그래서 더 걱정이야. 걱정할 거 없어. 해숙이 대식을 격려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이해하실 거야. 정말. 해숙이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대식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해숙이 또 다른 걱정을 말했습니다. 뭐? 서우는 어떻게? 대식이 그제야 생각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서우. 석진이가 서우를 피하고 있다며? 해숙이 걱정했습니다. 규태 씨 일 때문에. 그것도 문제야. 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진이 그 자식이. 여보. 해숙이 대식을 막았습니다. 석진이 잘못이 아니야. 뭐? 상황이 이래서는. 해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상황? 대식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상황? 규태 씨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잖아. 해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석진이 회사에 영향이 올까봐 걱정하는 거야. 해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해숙이 말을 못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대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대답해. 대식이 해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도 서우가 석진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해숙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지금 타이밍이. 또 타이밍? 대식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철이한테 들은 소리야? 들었어. 해숙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화내시더라. 당연하지. 의대식이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무시당했는데. 무시한 게 아니야. 해숙이 변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 의대식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현실? 규태 씨 일로 한 선생님 가족이 곤란한 상황이잖아. 해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서우가 피해봐야 해. 의대식이 따졌습니다. 피해본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대식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말해봐. 해숙이 당황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너도 똑같아. 대식이 해숙을 실망한 눈으로 봤습니다. 규태랑 뭐가 똑같아? 그 돈 때문에 친구를 버려. 대식이 해숙을 비난했습니다. 여보, 해숙이 억울해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버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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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우는 뭐야? 대식이 따졌습니다. 서우를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라고. 해숙이 부인했습니다. 잠시만. 잠시. 대식이 웃었습니다. 언제까지 잠시야? 상황이 정리되면. 또 상황. 대식이 화를 냈습니다. 상황. 여보. 이해숙. 대식이 해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뭐가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어. 대식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했잖아. 지금도 당당해.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딸을 외면하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야.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대식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해숙이 진정하려 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고? 대식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넌 이미 선택했잖아. 무슨 선택? 돈을 택한 거야. 대식이 단정지었습니다. 친구보다 돈을. 돈이 아니야. 해숙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야? 현실이야.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살려면 친구를 버려야 해. 대식이 되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버리는 거야. 대식이 해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우를 버리고 있어. 해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숙 대식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규태만큼 실망이야. 여보. 됐어. 대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대식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보. 해숙이 대식을 불렀습니다. 뭐? 대식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해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가족? 대식이 웃었습니다. 서우도 가족이야. 서우? 해숙이 당황했습니다. 서우는 남이잖아. 남? 대식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수도 있는데 남이야? 며느리?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 안 된 거네. 여보. 알겠어. 대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알겠어. 내 마음이 뭔데? 서우 싫어하는 거. 대식이 단정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해숙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 대식이 또 화를 냈습니다. 또 상황이야. 여보, 들어봐. 해숙이 설득하려 했습니다. 안 들어. 대식이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어. 대식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팽. 문이 3개 닫혔습니다. 해숙이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해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해숙이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해숙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해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진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랑 싸웠어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화나신 것 같던데. 어떻게 알았어? 방금 전화했거든요. 미진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 해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태 씨 일로. 규태 아저씨? 미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규태 씨가. 혜숙이 설명했습니다. 대운 빌딩을 가로챘어. 뭐라고요? 미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중계약서로 한 선생님 건물을 빼앗았어. 혜숙이 분노했습니다. 어머. 미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낸 월세는? 미진이 깨달았습니다. 다 규태 씨가 가져간 거네요. 맞아.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겠어. 혜숙이 답답해했습니다. 42년 친구가 어떻게. 그래서 아빠가 화나신 거구나. 미진이 이해했습니다. 화날만해요. 그런데 미진아. 혜숙이 진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걸까? 뭐리요? 서울. 혜숙이 설명했습니다. 석진이가 서울을 피하고 있거든. 왜요? 규태 씨 일 때문에. 혜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 영향이 올까봐. 미진이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가 이해한다고 했더니. 혜숙이 속상해했습니다. 아빠가 화를 내더라. 엄마 잘못 없어요. 미진이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정말? 네. 미진이 확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혜숙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진이 덧붙였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고마워. 혜숙이 감동했습니다. 엄마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죠. 미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혜숙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제가 생각하기엔. 미진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서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네. 미진이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착하시잖아요. 그렇긴 해. 그래서 계속 당하시는 거고. 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해결하세요. 어떻게? 한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리세요. 미진이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규태 아저씨 일이랑. 미진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석진이 서우 피하는 일이랑 별개라고. 혜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럴까? 당연하죠.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가서 단판 지으세요. 단판? 네. 미진이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보자 하니까 안 되잖아요. 혜숙이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자. 잘 생각하셨어요. 고마워 미진아. 혜숙이 딸에게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드네. 천만에요. 미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혜숙이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화이팅! 미진이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숙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보자 하니까 안 되겠어. 혜숙이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여보. 혜숙이 불렀습니다. 들어와. 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숙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식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대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혜숙이 사과했습니다. 뭐가?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나 봐. 혜숙이 반성했습니다. 대식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 줄 알면 됐어. 내일 한 선생님께 가볼게. 혜숙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사과하고. 혜숙이 설명했습니다. 오해 풀어드릴 거야. 정말? 대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단판 지을게. 대식이 혜숙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혜숙이 용감해졌네. 원래 용감했어. 혜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화이팅! 대식이 혜숙을 격려했습니다. 응. 혜숙이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올게. 혜숙의 눈에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혜숙이 무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카페 민들레.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태아가 테이블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는다. 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아진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아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늦었죠?
괜찮아. 태아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왔네. 아진이 태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부뚜막 일이 좀 바빠서 아진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힘들었겠다. 태아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진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태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도. 태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기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뭐 마실래? 태아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아진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태아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태아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금옥이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태아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네. 태아가 당황했습니다. 혹시 데이트? 금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데이트. 태아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진이랑 있으면서 데이트 아니라고. 금옥이 웃었습니다. 태아가 고개를 돌려 아진을 봤습니다. 아진도 태아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가요? 당연하지. 금옥이 커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 감사합니다. 태아가 커피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여기. 태아가 아진에게 커피를 줬습니다. 고마워요. 아진이 받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요즘 어때? 태아가 물었습니다. 부뚜막 일. 재밌어요. 아진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어요. 새로운 메뉴. 태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데? 비밀이에요. 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제일 먼저 먹여드릴게요. 정말? 태아가 기뻤습니다. 네. 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아 씨 입맛에 맞게 만들어 볼게요. 고마워. 태아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태아 씨는? 아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해요? 나? 태아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요즘 일을 좀 찾아보고 있어. 일? 부뚜막에서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태아가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찾으려고. 어떤 일? 아진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태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아진이 위로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고마워. 태아가 웃었습니다. 아진이가 있으니까 용기가 나. 용기? 아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그냥. 태아가 수줍어했습니다. 아진이 보면 힘이 나더라. 아진의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저도요. 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아 씨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봐. 여자가 태아와 아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 남자가 태아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네. 누구야? 여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저 사람 태아 아니야? 남자가 확신했습니다. 태아?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태아? 맞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 다녔던. 여자가 태아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 진짜. 내 앞에 여자는 누구지? 남자가 아진을 봤습니다. 여자친구인가 봐. 여자친구. 여자가 놀랐습니다. 태아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모르지.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귀엽네. 여자가 아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 어울려. 두 사람이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태아와 아진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선을 느끼는데 아진이 불편해했습니다. 태아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커플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커플의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태아야.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인사할까? 인사. 남자가 고민했습니다. 데이트 중인데 방해되지 않을까? 잠깐만.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태아와 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태아가 깜짝 놀라며 올려다봤습니다.
태아가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수연 씨? 맞아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태아가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도 잘 지내셨죠? 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진을 봤습니다. 소개 안 해주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태아가 당황했습니다. 아진이에요. 아진이 직접 인사했습니다. 김아진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수연이에요. 수연 씨는 태아 씨 회사 동료였어요. 태아가 설명했습니다. 아, 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수연이 태아와 아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혹시 사귀시는 거예요? 태아와 아진이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태아가 더듬거렸습니다. 네, 아진이 갑자기 대답했습니다. 태아가 깜짝 놀라서 아진을 봤습니다. 정말이요? 수연이 기뻤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태아가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데이트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태아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태아와 아진이 마주봤습니다. 아진아, 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죄송해요. 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해서. 아니야. 태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말이요? 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태아가 웃었습니다. 사실 기뻤어요? 우리가 사귄다고 말해줘서. 태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요. 아진이 웃었습니다. 기뻤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태아가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로 사귈까? 네. 아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진아, 태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사귈래? 아진이 잠깐 고민했습니다. 태아 씨. 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진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뭐가? 태아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부뚜막 직원이고. 아진이 자신을 낮춰 말했습니다. 태아 씨는 대학도 나오고. 그런 거 상관없어. 태아가 아진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태아가 확신했습니다. 아진이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아진이 태아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아 씨. 아진이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아진이 대답했습니다. 사귀어요. 태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태아가 기뻐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미안. 태아가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도 기뻐요. 아진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봐.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손잡고 있어. 정말 사귀는구나. 남자가 웃었습니다. 보기 좋다. 그런데 수연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연이 아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TV에서 봤나? TV? 남자도 아진을 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생각났다. 뭐? 저 여자. 수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무철 딸이야. 한무철? 남자가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맞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남자가 다시 태아를 봤습니다. 그럼 저 남자는? 한무철 아들이겠지. 수연이 추측했습니다. 어머. 수연이 놀랐습니다. 그럼 둘이 남매 아니야? 남자도 놀랐습니다. 남매가 사귀어? 아니야.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이상한데. 두 사람이 태아와 아진을 다시 봤습니다. 태아와 아진은 여전히 손을 잡고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 정말 사귀는 것 같은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남매 사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지? 모르겠어. 수연이 궁금해했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인터넷 검색해보자.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무철 가족 수연이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놀랐습니다. 뭐? 한무철 아들은 한태하고. 수연이 정보를 읽었습니다. 딸은 한서울에. 그럼 저 여자 이름이 김하진이라고 했잖아. 수연이 깨달았습니다. 한무철 딸이 아니야. 그럼 누구야? 모르겠어. 수연이 더 검색했습니다. 김하진으로 검색해보자.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인가봐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태아랑 사귀는 여자친구구나. 신기하다 남자가 감탄했습니다. 한무철 아들이 연애하는 걸 직접 보다니. 그러게 수연도 신기해했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한편 태아와 아지는 서로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지나 태아가 말했습니다. 내 고백할 게 있어. 고백? 아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뭐예요? 사실 태아가 수줍어했습니다. 너를 좋아한 지 꽤 됐어. 언제부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태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진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응. 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왜요? 너한테 미움받을까봐. 태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싸웠잖아. 그거는 아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태아 씨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랬어요. 정말? 정말이요. 아진이 고백했습니다. 태아 씨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나도 태아가 기뻤습니다. 너만 생각났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태아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아진이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꽉 잡았습니다. 태아 씨 아진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요. 나도 태아가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카페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금옥이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보기 좋다 금옥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옥이 창밖을 봤습니다. 규태가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규태 씨? 금옥이 걱정했습니다. 규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금옥아 규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 금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규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금옥아 규태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나 어떻게 하면 되지? 규태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옥이 규태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앉아요. 금옥이 규태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규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아와 아진도 규태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저씨 태아가 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규태가 태아를 봤습니다. 태아야. 규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너는 행복하구나. 규태가 태아와 아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네. 태아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해 규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부럽다.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태 씨 금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하지만 규태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 과연 규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태아와 아진의 새로운 연애는 순조롭게 흘러갈까요? 팜투마켓 사무실. 석진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서우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원이 들어왔습니다. 석진 씨 예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 씨 석진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미팅 준비하러 왔어요. 예원이 설명했습니다. 내일 투자자 미팅 있잖아요.
아, 맞다. 석진이 기억했습니다. 예원이 석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석진 씨 예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석진이 거짓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예원이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석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우 씨 때문인가요? 석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원이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드린다고. 아, 석진이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갔다 왔어요. 예원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석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니까 예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이해하시더라고요. 정말이요? 석진이 안도했습니다. 네, 예원이 확신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원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뭐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석진이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서우 씨가 예원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네,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 씨한테 직접 듣고 싶다고. 석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만나야죠. 예원이 조언했습니다. 안 만나면 더 이상해져요. 하지만 석진이 걱정했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요. 예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알아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예원이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석진이 걱정했습니다. 서우가 상처받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예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우다. 석진이 휴대폰을 받습니다. 받으세요. 예원이 말했습니다. 석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시간 있어? 시간? 석진이 예원을 봤습니다. 왜? 만나고 싶어. 서우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석진이 고민했습니다. 오빠? 서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응,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앞 공원에서. 서우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30분 후에. 알겠어. 석진이 약속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원이 물었습니다. 만나야겠어요. 석진이 결심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예원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뭐리요? 지금이 석진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걸 예원이 강조했습니다. 알겠어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한무철 내 집 앞 공원. 서우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할까? 서우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석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서우를 불렀습니다. 오빠. 서우가 일어나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앉자. 석진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요즘 왜 이래? 서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서우가 서운해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미안해. 석진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바빠서 정말. 서우가 석진을 봤습니다. 정말 바빠서야? 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서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맞지? 서우가 추측했습니다. 석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원 언니가 와서 설명해줬어. 서우가 말했습니다. 예원이가? 응.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상황이 어렵다고. 석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서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우야. 오빠.
서우가 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석진이 말을 못했습니다. 대답해줘. 서우가 간청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석진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응, 미안해.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미안해? 지금은 정말 어려워.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려우면 서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잠시만.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을까? 기다리라고? 서우가 되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상황? 서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상황? 지금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규태 아저씨 일로 투자자들이 걱정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서우가 소리쳤습니다. 상관 있어. 석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우 아버지 친구잖아. 서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는 거잖아. 서우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서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서우가 석진을 뿌리쳤습니다. 서우야, 오해하지 마. 오해. 서우가 비웃었습니다. 뭘 오해해? 너는 분명히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는데? 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서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 석진이 부인했습니다. 했어. 서우가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석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석진. 서우가 석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우야, 나 오빠랑 헤어질래. 서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석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 서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우야, 진정해.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진정? 서우가 웃었습니다.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잠깐만 생각해보자. 석진이 간청했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서우야. 석진이 서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줘. 서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우야, 제발 제발. 서우가 석진을 노려봤습니다. 제발 뭐?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 서우가 비웃었습니다. 뭘 다시 생각해? 나는. 석진이 절망했습니다. 나는 서우 없으면 안 돼. 거짓말. 서우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석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해. 사랑?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면서 버려? 버리는 게 아니야. 석진이 변명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는 거야. 언제까지? 서우가 다그쳤습니다. 1년? 2년? 그게. 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지? 서우가 실망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다림. 서우야. 김석진. 서우가 마지막으로 석진을 봤습니다. 오빠에 대한 확신이 없어. 확신? 석진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서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석진이 억울해했습니다. 말로는. 서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라. 석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한테 나는. 서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업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야. 석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서우가 되물었습니다. 사업이 중요하면 나를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야. 서우가 석진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 석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우야. 됐어. 서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한서우. 석진이 서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 석진이 간청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서우가 웃었습니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또 날 버릴 거면서. 그런 일 없을 거야. 있을 거야. 서우가 확신했습니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야. 서우야. 안녕. 서우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해. 서우가 가려고 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서우.
석진이 절규했습니다. 서우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었습니다. 석진이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서우도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보 서우가 혼잣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서우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서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안녕. 집에 도착한 서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우야 무철이 서우를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서우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서우야 무철이 다시 불렀습니다. 뭔 일이야? 울었어? 아니에요. 서우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먼지 들어가서. 먼지. 무철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네.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서 쉴게요. 서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철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 일이지? 무철이 걱정했습니다. 방 안에서 서우가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으흐크. 서우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오빠. 미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좋았는데 서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공원에서 석진도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석진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석진이 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석진 씨 예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요? 예원이 놀라는 척했습니다. 서우 씨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 예원이 위선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잘못했나 봐요. 석진이 자책했습니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원이 위로했습니다. 석진 씨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서우는. 서우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예원이 거짓으로 위로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예원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석진 씨도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까요? 당연하죠. 예원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사업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예원이 조언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네.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예원이 혼자 웃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네. 예원이 만족했습니다. 이제 석진은 내 거야. 예원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석진과 서우의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미자가 혼잣말했습니다. 무철이가 좋아하는 걸로. 미자가 생선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미자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돌아보니 금옥이 서 있었습니다. 금옥아 미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안녕. 안녕 금옥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금옥이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미자가 금옥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신한 거 아니야? 금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알겠어. 미자가 웃었습니다. 나도 겪어본 일이라. 그게. 금옥이 당황했습니다. 축하해. 미자가 금옥을 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금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왜 울어?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게. 금옥이 망설였습니다. 뭔 일이야? 미자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말해봐. 규태가. 금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규태가 어떻게 했는데? 요즘 이상해. 금옥이 설명했습니다. 얼굴도 안 좋고. 무슨 일 있나 봐. 미자가 추측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해줘. 답답하겠다. 미자가 이해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상태에서. 맞아. 금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자가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옥아 미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 미자가 위로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아. 알아. 금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돼. 규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미자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금옥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미자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태 만나서 얘기해볼게. 미안해. 금옥이 고마워했습니다. 뭘 미안해. 미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자야 금옥이 물었습니다. 뭐? 무철 씨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미자가 웃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정말? 금옥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만 생각해. 좋겠다. 금옥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규태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미자가 격려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 그때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미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야. 무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시장이야.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금옥이랑 같이. 금옥이? 무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부 전해줘. 알겠어. 그리고 미자야. 뭐? 집에 올 때 규태네도 들러. 무철이 부탁했습니다. 왜? 규태가 요즘 이상해. 무철이 걱정했습니다. 얼굴도 안 좋고. 미자가 금옥을 봤습니다. 금옥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들러볼게. 고마워. 무철이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가 금옥에게 말했습니다. 무철이도 규태 걱정하고 있어. 정말?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보자. 고마워. 금옥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30분 후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미자와 금옥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규태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규태야. 미자가 규태를 불렀습니다. 규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미자야? 규태가 당황했습니다. 금옥이까지. 안녕하세요. 금옥이 인사했습니다. 안녕. 규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규태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규태야.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규태가 거짓말했습니다. 좀 피곤해서. 피곤? 미자가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괜찮다고 규태가 짜증을 냈습니다. 미자가 규태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규태답지 않았습니다. 규태야. 금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일 있으면 말해줘. 무슨 일이 있겠어. 규태가 회피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바쁘다고 이렇게 될까? 미자가 따졌습니다. 분명히 다른 일이 있어. 규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태야. 미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한테 말해봐. 말할 거 없어. 규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규태야. 금옥이 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나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규태가 금옥을 봤습니다. 금옥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금옥아. 나 임신했어. 금옥이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 응.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야. 규태의 얼굴에 잠깐 기쁨이 스쳤습니다. 정말? 정말. 금옥이 확신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 언제? 규태가 물었습니다. 어제. 금옥이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규태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금옥이 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돼. 뭐가? 당신이. 금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고? 응.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태야.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뭔 일인지 말해봐. 정말 아무 일 없어. 규태가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이래?
미자가 따졌습니다. 무철이도 걱정하고 있어. 규태가 무철 얘기에 움찔했습니다. 무철이가? 응.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때문에 걱정이래. 규태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필요 있어.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잖아. 친구.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규태와 미자가 규태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자. 함께? 응. 미자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다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규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연하지. 미자가 웃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인데. 규태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가족 같다는 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자야. 규태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응나. 규태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규태 씨 계신가요?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규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수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소개했습니다. 어제 밤에 만났잖아요.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자와 금옥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미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언제 만났어? 공터에서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규태 씨하고 밤에 만났어요. 규태가 박민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규태 씨 박민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돈 준비됐나요? 돈? 미자가 의심했습니다. 무슨 돈? 제가 투자한 돈이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3천만 원. 투자. 미자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규태가 무슨 투자를 받았어? 규태가 말리려 했지만 박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태풍이라는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규태 씨가 보증한다고 해서.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풍?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나요? 알지. 미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기꾼. 그렇죠. 박민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미자가 규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규태와 미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미자가 다그쳤습니다. 왜 장태풍을 보증했어? 그게. 규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규태와 금옥도 걱정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야? 3천만 원. 박민수가 계속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해주세요. 일주일? 미자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디서 구해? 그건 규태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박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주시면 고발할 거예요. 고발. 미자가 분노했습니다. 무슨 고발? 사기죄로.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보증했으니까 책임져야죠. 미자가 규태를 봤습니다. 규태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규태와 미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정말로 보증했어? 규태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미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태풍이 사기꾼인 걸 알면서. 몰랐어. 규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거짓말. 박민수가 규태를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아시면서 속였어요. 속이지 않았어. 규태가 반박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그럼 왜 보증했어? 미자가 따졌습니다. 이유가 뭐야?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태와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줘. 말할 수 없어.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 못해? 미자가 다그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규태가 고개만 저었습니다. 일주일.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박민수가 나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렸습니다. 규태와 미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말해봐. 미안해. 규태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3천만 원이야. 알아.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미자가 규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태와 미자가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뭐라고?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철이한테 말해서 미자가 계획을 말했습니다. 함께 해결하자. 안 돼.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 미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철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왜? 그냥. 규태가 말을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미자가 의심스럽게 규태를 봤습니다. 규태야 미자가 추측했습니다. 혹시 무철이랑 관련된 일이야? 규태가 깜짝 놀라며 미자를 봤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미자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철이 일이야. 정말 아니야 규태가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말 못해? 그냥. 규태야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도 못 도와줘. 규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자야. 응. 정말. 정말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미자가 확신했습니다. 가족이잖아.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럼 이제 말해. 미자가 재촉했습니다. 뭔 일인지. 규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규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미자는 진실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운빌딩. 무철이 혼자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무철이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무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쓰던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숨겨둔 비밀 휴대폰이었습니다. 무철이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무철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철이 경계했습니다. 김영사입니다. 그 남자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경찰서 광역수사대. 경찰? 무철이 긴장했습니다. 네, 김영사가 확인했습니다. 장태풍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철이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김영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 무철이 걱정했습니다. 뭔 문제요? 최규태 씨 말입니다. 김영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규태가 뭘 했는데요? 장태풍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무철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김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요? 최규태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장태풍을 보증했어요. 김영사가 설명했습니다.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보증? 네. 김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15억이에요. 15억? 무철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김영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운빌딩 소유권도 조작된 것 같아요. 뭐라고?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대운빌딩이 뭐가 문제예요? 이중계약서가 발견됐어요. 김영사가 설명했습니다. 한무철 씨 명의는 가짜고 실제로는 최규태 씨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무철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무철이 부인했습니다. 규태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김영사가 확신했습니다. 한무철 씨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 네. 김영사가 설명했습니다. 최규태 씨에게 속았을 수도 있어요. 무철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한무철 씨. 김영사가 무철을 불렀습니다. 네. 최규태 씨를 조심하세요. 조심? 네. 김영사가 경고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무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영사가 덧붙였습니다. 최규태 씨 동향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왜요?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사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단 고발? 네. 김영사가 확인했습니다. 곧 구속영장이 나올 거예요. 무철이 절망했습니다. 한무철 씨 김영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협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철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철이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규태가 정말로?
무철이 혼잣말했습니다. 42년 친구가. 무철이 건물을 다시 봤습니다. 내 건물이 아니었다고. 무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철이 돌아보니 규태가 오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규태가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 와? 규태가 물었습니다. 그냥,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건물 좀 보려고. 건물? 규태가 불안해했습니다. 뭘 보려고? 무철이 규태를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뭔 일 있어? 무슨 일? 규태가 당황했습니다. 없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철이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말 아무 일 없어. 규태가 거짓말했습니다. 무철이 규태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규태가 무철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2년 친구. 규태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무철아. 응. 나. 규태가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무철의 비밀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무철이 깜짝 놀라며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뭐야? 규태가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전화 안 받아? 규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무철이 거부했습니다. 안 중요해. 규태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철이 다른 화제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보다 규태야, 무철이 말했습니다. 뭐? 대운빌딩 말인데. 무철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규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대운빌딩이 뭐? 소유권이. 무철이 말하려던 순간 규태가 급하게 말을 가로챘습니다. 무철아.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뭐?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규태가 변명했습니다. 먼저 가볼게. 급한 일? 무철이 의심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규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일단 가봐야겠어. 규태가 서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규태를 불렀습니다. 규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혹시? 무철이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규태가 무철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철아,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응. 나는 내 친구야. 규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걸 잊지 마. 규태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무철이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철이 다시 비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무철 씨, 김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최규태 씨를 만났나요? 방금 만났어요.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어땠나요? 이상했어요. 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역시 김영사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한무철 씨네. 오늘 밤 조심하세요. 김영사가 경고했습니다. 왜요? 최규태 씨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무슨 일을? 도주하거나. 김영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무철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 지켜보세요. 김영사가 지시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겠습니다. 무철이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무철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태가 정말로. 무철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42년 친구가 나를 속였다고. 무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무철이 분노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그때 무철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대운빌딩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뭐지? 무철이 차를 자세히 봤습니다. 갑자기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태풍이었습니다. 장태풍? 무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장태풍이 무철을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안녕, 한무철 장태풍이 다가왔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있어? 무철이 경계했습니다. 석방됐어,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보석으로. 보석? 그래. 장태풍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무철이 장태풍을 노려봤습니다. 여기 왜 온 거야? 궁금해서. 장태풍이 대운 빌딩을 봤습니다. 내 건물이 어떤지. 내 건물? 무철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내 건물이야. 내 건물?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정말 모르는구나. 뭐? 이 건물. 장태풍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원래 내 거 아니야. 무철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최규태 거야. 장태풍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무철이 부인했습니다. 규태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할 리 없다고? 장태풍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있는 걸. 증거라도 있어? 무철이 따졌습니다. 있지. 장태풍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무철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중계약서였습니다. 한쪽에는 무철 이름으로, 다른 쪽에는 규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어지지? 장태풍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42년 친구가 널 속인 거야. 무철이 서류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랍지? 장태풍이 무철을 조롱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자였다니. 장태풍. 무철이 분노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 때문? 내가 규태를 꼬드긴 거야.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꼬드겼다고?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뭐라고? 최규태가 먼저 왔어. 장태풍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제안했어. 제안? 너를 망가뜨리자고. 장태풍이 폭로했습니다. 무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장태풍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들어볼래? 무철이 장태풍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재생해봐. 장태풍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무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복수하고 싶어. 규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복수할 거야? 장태풍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건물부터 빼앗자. 그 다음에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무철이 충격을 받아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무철이 절망했습니다. 믿어지지? 장태풍이 만족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내 원수였어. 무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규태가. 정말로. 그래. 장태풍이 확인했습니다. 최규태는 내 적이야. 무철이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규태. 무철이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태풍이 무철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무철. 장태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 복수할 차례. 장태풍이 제안했습니다. 나하고 손잡자. 손을 잡자고. 그래.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규태를 망가뜨리자. 무철이 장태풍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무철이 물었습니다. 장태풍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해.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최규태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무철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무철이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무철의 복수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규태가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장태풍의 또 다른 계략일까요? 해숙이 한무철 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후. 해숙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숙이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곧 미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미자가 놀랐습니다. 해숙 언니. 안녕. 해숙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미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마워. 해숙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미자와 해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드릴게요. 미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야. 해숙이 미자를 말렸습니다. 앉아있어. 네.
미자가 다시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해숙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자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제 일. 해숙이 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을. 미안해. 해숙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사과를? 응.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니. 미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서우에 대해서 한 말 해숙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언니. 서우는 정말 좋은 아이야. 해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어. 미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정말로? 정말. 해숙이 확신했습니다. 서우는 우리 석진이한테 아까운 아이야. 언니. 미자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해숙이 덧붙였습니다. 규태 씨 일은 별개야. 별개? 응. 해숙이 설명했습니다. 그건 서우 잘못이 아니잖아.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해숙이 반성했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자가 해숙을 위로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었잖아요. 고마워. 해숙이 미자에게 감사했습니다. 이해해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미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해숙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해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식이가 화를 냈어. 대식 씨가? 응.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적이라고. 어머. 그리고 미진이도. 해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맞다고 하더라. 미진이가? 응. 해숙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현명해. 대식 씨 말이 맞아요. 미자가 동의했습니다. 언니는 너무 착해요. 착하다고? 네. 미자가 확신했습니다. 가족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고마워. 해숙이 감동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무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철 씨 오셨네요.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무철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해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숙 씨. 무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숙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철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무철이 해숙과 미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서우 얘기요. 해숙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우 얘기. 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무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서우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해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오해요? 석진이가 서우를 피하는 것도. 해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부추긴 것 같아요. 무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추겼다고? 네. 해숙이 인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규태 씨 일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숙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무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석진이가 서울을 피한 거군요. 무철이 이해했습니다. 죄송해요. 해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무철이 해숙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숙 씨. 무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해해요. 무철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해숙이 놀랐습니다. 석진이 걱정되는 마음.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무철 씨. 하지만 무철이 표정을 바꿨습니다. 서우는 잘못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해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무철이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해숙이 무철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다니? 석진이 설득하실 건가요? 무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해숙이 확신했습니다. 제가 단판 지을게요. 단판? 무철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석진이한테 가서 해숙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서우한테 사과하라고 할 거예요. 사과? 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라고 하고요. 무철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고마워요. 해숙이 감사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당연한 거죠. 무철이 웃었습니다. 그때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미자가 무철을 불렀습니다. 뭐? 서우는 어디 갔어? 서우? 무철이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나갔는데. 어디로?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해숙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석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자가 동의했습니다. 무철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이 그 자식이. 무철 씨. 해숙이 무철을 말렸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정말이요? 네. 해숙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당장 석진이한테 가볼게요. 고마워요. 무철이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해숙이 웃었습니다.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해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수가 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무철 시집에 와 있어.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무철이네. 대식이 놀랐습니다. 뭐하러? 서우 일로 사과하러 왔어. 정말. 대식이 기뻤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해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대식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뭐? 규태일로 큰일 났어.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경찰이 와서 조사했어.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해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응. 대식이 확인했습니다. 규태가 장태풍이랑 공모했다는 의혹이래. 무철과 미자도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공모? 해숙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규태 씨가? 그런 것 같아. 대식이 답답해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해숙이 무철을 봤습니다. 무철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굳어 보였습니다. 무철 씨.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규태 씨 일 들으셨어요? 무철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들었어요. 무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무철이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해숙이 무철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친구를 걱정해야 하는데. 무철 씨. 해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규태 씨 걱정 안 되세요? 걱정? 무철이 웃었습니다. 왜 걱정해야 해요? 친구잖아요. 친구.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친구일까요? 해숙과 미자가 놀랐습니다. 무철 씨? 미자가 남편을 의아하게 봤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무철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무철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과 미자가 서로를 봤습니다. 이상하네. 해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자도 걱정했습니다. 무철 씨가 평소답지 않아요. 해숙이 고민했습니다. 규태 씨 일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미자가 동의했습니다. 친구가 공경에 처했으니까. 그래도 너무 차가운 것 같은데. 해숙이 의심했습니다.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보. 해숙이 대식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해? 대식이 물었습니다. 무철 씨가 좀 이상해. 해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규태 씨 걱정을 안 해. 해숙이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차가워. 그래? 대식이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해숙이 추측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응. 뭘 알고 있을까? 대식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해숙이 답답해했습니다. 일단 집에 와. 대식이 말했습니다. 석진이한테 가봐야지. 알겠어. 해숙이 약속했습니다. 지금 갈게. 해숙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네? 나 이만 가볼게 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뭘? 해숙이 웃었습니다. 석진이 설득하고 와서 알려줄게. 감사해요. 미자가 해숙을 배웅했습니다. 해숙이 집을 나선 후 미자가 무철이 들어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여보. 미자가 불렀습니다. 들어와. 무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철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일? 무철이 모르는 척했습니다. 규태 씨 일미자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굴어? 무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 미자가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 무철이 한참 고민했습니다. 미자야 무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무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규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나쁜 짓? 미자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규태 씨가 무슨 나쁜 짓을 해? 만약에 말이야 무철이 강조했습니다. 미자가 고민했습니다. 글쎄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짓이 뭔지 봐야지. 예를 들어서 무철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를 속였다면? 속였다고? 미자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철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자가 다그쳤습니다. 정확히 말해봐.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무철이 회피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응.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 미자가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지? 위험한 일? 규태 씨가 당신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그런 건 아니야. 무철이 미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일이야. 다른 일? 응. 무철이 확인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무철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뭔 일이든 나한테 말해줘. 말해줄게 무철이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 곧. 무철이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캐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 미자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대지는 마. 고마워 무철이 미자를 안았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미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미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철이 숨기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규태는 정말로 무철을 배신한 걸까요? 한편 해숙은 석진을 설득하기 위해 팜투마켓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녀석 해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해숙의 눈에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과연 해숙이 석진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석진과 서우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팜투마켓 사무실. 해숙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김석진. 해숙이 사무실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석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해숙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석진이 예원을 봤습니다. 예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앉기는. 해숙이 거절했습니다. 서서 얘기할 거야. 어머니. 김석진. 해숙이 석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리요? 석진이 모르는 척했습니다. 서우 말이야.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 착한 애를 버렸어? 석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예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누구야 너? 해숙이 예원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최예원이라고 합니다. 예원이 자기소개했습니다. 석진 씨와 함께 일하는. 해숙이 예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그 여자구나. 네. 예원이 당황했습니다. 내 아들을 꼬드긴 여자 해숙이 단정지었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왜? 해숙이 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틀렸어? 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예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해숙이 웃었습니다. 뭘 오해했다고? 저는 석진 씨를 꼬드긴 적 없어요. 예원이 변명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고. 현실적인 조언? 해숙이 비웃었습니다. 서우 버리라는 게 조언이야? 예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뭐야? 혜숙이 다그쳤습니다. 분명히 말해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원이 설명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라고? 혜숙이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예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원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혜숙이 따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석진이 인정했습니다. 제가 약했어요. 약하다고? 혜숙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는 게 약한 거야? 버린 게 아니에요. 석진이 변명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는 거였어요. 잠시? 혜숙이 웃었습니다. 서우가 그걸 받아들였겠어?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받아들였죠. 당연하지. 혜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니. 김석진. 혜숙이 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정말 서우 사랑해? 사랑해요. 석진이 즉답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요. 석진이 확신했습니다. 그럼 왜 버렸어? 혜숙이 따졌습니다. 사랑하면서 버려? 석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괴롭다고? 혜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안 가져와? 가져온다고요? 응.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서우한테 가서 사과해. 하지만 뭐? 혜숙이 석진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회사가 걱정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규태 아저씨 일이. 규태 씨 일. 혜숙이 웃었습니다. 그게 서우랑 무슨 상관이야? 투자자들이 걱정한다고. 투자자? 혜숙이 화를 냈습니다. 투자자가 뭐가 그리 대단해?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김석진. 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보다 사람이 먼저야. 하지만 회사 망하면 어때? 혜숙이 소리쳤습니다. 석진과 예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회사 망해도 사람은 살아. 혜숙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으면 끝이야. 어머니. 너 내 아들 맞아? 혜숙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석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비겁할 리 없어. 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를 잘못 키웠나 봐. 혜숙이 자책했습니다. 석진이 더욱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예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석진 씨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 조용히 해. 혜숙이 예원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뭐? 혜숙이 예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석진이 좋아해? 네. 예원이 당황했습니다.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괴롭혀? 혜숙이 따졌습니다. 괴롭힌다고요? 그래. 혜숙이 확신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야? 예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예원 씨. 혜숙이 예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내 아들한테서 손 떼. 어머니. 석진이 놀랐습니다. 왜? 혜숙이 석진을 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서우 잃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석진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뭐야? 예원 씨는 동료예요. 동료? 혜숙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석진이 예원을 봤습니다. 예원도 석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머. 혜숙이 눈치챘습니다. 너희 둘이. 아니에요. 석진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말 동료예요. 거짓말. 혜숙이 확신했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알겠어. 예원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예원이 변명했습니다. 오해세요. 오해라고? 혜숙이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야? 혜숙이 석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석진. 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 서우 같은 좋은 애를 버리고. 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택하다니. 어머님. 예원이 화를 냈습니다. 너무하세요. 너무해. 혜숙이 비웃었습니다. 누가 더 너무해?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혜숙이 예원을 노려봤습니다. 남의 연애를 망가뜨린 게 잘못이 없어. 예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예원을 감쌌습니다.
예원 씨한테 화내지 마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해숙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여자 편들고 있어? 편드는 게 아니에요. 석진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뭐야? 예원 씨는 저를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다고? 해숙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는데? 현실을 보게 해줬어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현실? 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숙이 석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석진 해숙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변했다고요? 응. 해숙이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어머니. 예전에 너라면. 해숙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절대 이런 짓 안 했어. 어떤 짓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버리는 짓. 해숙이 단정지었습니다. 석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싫어요. 싫으면 왜 해? 해숙이 따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숙이 화를 냈습니다. 사랑에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석진이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 됐어. 해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어머니. 김석진. 해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뭐요? 오늘 밤까지 서우한테 가서 사과해. 해숙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안 하면? 석진이 떨렸습니다. 안 하면 넌 내 아들 아니야.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다. 해숙이 확신했습니다. 사랑도 모르는 놈이 내 아들일 리 없어. 석진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선택해. 해숙이 재촉했습니다. 서우냐 사업이냐? 석진이 예원을 봤습니다. 예원도 석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석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네. 저는. 석진이 말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석진아. 대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석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해숙이가 여기 온다고 해서 대식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뭔 일이야? 해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왜 그래? 규태가. 대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규태가 어떻게 됐는데? 사라졌어. 대식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졌다고? 해숙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도 비어있고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집도 아무도 없어. 금옥 씨도? 해숙이 물었습니다. 금옥 씨는 카페에 있는데 대식이 답했습니다. 규태만 사라진 거야. 어디로 갔을까? 해숙이 걱정했습니다. 모르겠어.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때 대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무철이야. 대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식아 무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 뭔 일이야? 규태가. 무철이 말을 흐렸습니다. 규태가 어떻게 됐어? 경찰이 찾고 있어.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왔어.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응. 무철이 확인했습니다. 장태풍과 공모 혐의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뿐만 아니야. 무철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가 더 있어? 대운빌딩. 무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규태 소유였어. 뭐라고? 의대식이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중계약서가 발견됐어. 무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 이름은 가짜고 진짜는 규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대식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낸 월세. 무철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다 규태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대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식아 무철이 다시 불렀습니다. 응. 대식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규태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응. 어디로 갔을까? 무철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도주한 건 아닐까? 도주.
대식이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야. 모르겠어. 무철이 답답해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신고? 응. 무철이 확인했습니다. 실종 신고. 그래야겠다. 대식이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식이 해숙을 봤습니다. 해수가 대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규태일이 심각해. 들었어.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집에 가자. 해숙이 결정했습니다. 석진이 일은 나중에 하고. 그래. 대식이 동의했습니다. 해숙이 석진을 봤습니다. 석진아. 해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말 기억해. 기억할게요. 석진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해숙이 재확인했습니다. 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과 대식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석진과 예원만 남았습니다. 석진 씨. 예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석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석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한편 다른 곳에서는 규태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둡고 음침한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규태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장태풍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장태풍이 물었습니다. 내 제안. 규태가 장태풍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규태. 장태풍이 다시 불렀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규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아. 규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해보자. 장태풍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장태풍이 규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편이야.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규태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무철과의 42년 우정은 정말로 끝난 걸까요? 석진은 결국 서우에게 돌아갈까요?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 다음 화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까요? 모든 인물들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94화. 과연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까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